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단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재 형의 채널을 구독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형 방송을 계속 보는 이유는 그나마 전문가랍시고 이러쿵 저러쿵 헛소리를 안 내뱉으니까 보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 형도 전문가 아닌가요? 사실 주식 전문가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TV든 유튜브든 죄다 이 종목 좋다 사라 이런 말들 뿐이니 처음엔 지나치듯 들렸지만 결국엔 저도 혹할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 제 잘못이죠. 제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괘씸해요. 좋다 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떡락하면 급락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 싹 닦아버리는 전문가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SNS 보면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는 환멸이 느껴집니다. 결국 믿은 제가 바보니까 할 말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형은 믿고 계속 애청은 하는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결국 형도 저런 전문가 나부랭이 한통속이 아닐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제 글이 기분 나쁘시다면 제 글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이 올라왔네요. 그래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죠.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러한 이제 전문가, 소위 말하는 주식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등장을 했느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V자 반등을 그리며 미친듯이 급등을 할 때, 시장이 미친듯이 상승을 할 때 천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많이 했었고 그때는 뭐 그래요. 그때는 뭐 모든 종목들이 뭐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다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그만큼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장세라 그랬었고 거기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하고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이 힘들게 되면서 많은 주식 전문가들 그리고 주식 유튜버들이 다 사라졌고 지금은 또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이 전문가라는 게 과연 뭐냐? 전문가라는 말이 꼭 주식 시장에만 있는 거는 아니죠.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래요. 요즘엔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겼는데 돈까지 다 줬는데 이 변호사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건에 뭐 나오지 않는다든가 재판에 나와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일정이 뭐 바뀌어가지고 못 나간다든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정보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정보의 이 과다 노출에 의한 우리 사람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갖고 사다 보는데 사람들이 또는 뭐 인플루언서가 또는 뭐가 됐든 누군가의 영상을 보고 물건을 샀는데 이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안 좋은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 정보를 신뢰성을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취사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장단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장점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다. 단점은 이러한 수많은 정보 중에서 과연 우리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선택에 있어서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에 관련된 일을 직업이다 보니 이런 주식이나 그 다음에 또 코인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재테크나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주식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에 정답이 없고 다 정답이 없는 머니게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매매법들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건데 본인한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없는 게임에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이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뭐 교육이 됐든 아니면 매매 실력을 됐든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독자들을 모으고 그 구독자가 또 구독자들을 통해서 이 전문가가 마치 신격화되고 맹목적인 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케이스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뭐 사기를 저지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나를 사칭하는 다른 대형 유튜버들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내가 판단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주식 바닥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찌 됐던 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뭐 뜻하지 않게 제 유튜버가 많이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흔히 말하는 주식 유튜버가 되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니고 주식을 하면서 종목을 어떻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종목을 언급을 할 수가 있지. 어쩔 수가 없어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저도 뭐 댓글들을 많이 읽다 보면 안티도 있고 찬티도 있는데 찬티들 하는 얘기가 보면 그냥 용재형 말은 진리야. 뭐 용재형 말은 무조건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많이 깨지기도 하고 저도 손절 많이 치고 물리는 종목들도 있고 손절하는 것도 있고 다만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늘 항상 얘기지만 종목 선정이 물론 베이스가 돼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주식 선정보다 종목에 대한 선정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매매 방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내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 시험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 또는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까? 그냥 원 포지션 잡아서 그냥 몽땅그리 집어넣어야 될까? 아니면 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 등등.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야 이거 좋아 사봐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주식 유튜버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 자체가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주식과 경제에 관련된 영상들만 다 떠요. 그러면 보면 정말 비겁한 놈들도 엄청 많아요. 주식시장 2년 전에 3년 전에 상승 나올 때는 기나 거동이나 다 나와갖고 주식시장 하다가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시장이 꺾이면서 다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다가 요즘 시장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활동 안 하던 주식 유튜버들이 다시 활동을 조금씩 하더라니까요. 아니 좋을 때는 누가 못해. 좋을 때는 다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잘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저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도 하락장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의 범위라는 거는 종목을 잘 찝어주고 종목에 대한 수익을 내주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이런 역할도 있겠지만 사람이 매매를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케어를 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뭐 수익을 내지만 하락장일 때는 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사람이 좋을 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같이 느껴야지. 아니 좋을 때만 주식할 거면 어떻게 해. 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좋을 때는 같이 좋아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같이 옆에서 멘탈 케어도 같이 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짚어주고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뭔가 같이 호흡하고 시청자들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드리고 이러이러한 것도 난 있다. 난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그리고 매일마다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을 참조해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봐라.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맡기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용을 하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용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이 이용된 거를 자기가 보고 자기만의 것으로 승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양한 정보가 많은 것만큼 우리가 그 정보에서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것을 걸러야 되는 건지는 결국은 본인만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채널만 너무 구독을 하지 마요. 한 사람의 것만 볼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매매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거를 여러 가지를 보세요.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보려면 따라해보시고 그러면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게 보게 되면 나하고 맞는 주식 유튜버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을 맞게끔 나하고 결이 맞으니까 같이 뭔가를 그 사람 영상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 먹을 게 있으면 뽑아 먹는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은 무슨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식을 제가 지금 뭐 20년 넘게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 잘 맞아 들어갈 때는 정말 내 자신이 놀랄 만큼 정말 잘 맞아 들어. 매매를 할 때 보면 야 뭐 신들린 것처럼 들어가는 종목들마다 무조건 올라. 근데 또 하이머시 안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맞아.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슬럼프라는 걸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우리가 내노라는 스포츠 스타들도 슬럼프라는 걸 겪는데 사람이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간들을 잘 본인들이 컨트롤 좀 하면서
가져가야만. 주식은 잘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에 쌓이고 그럼 이 시간이 노력으로 바뀌게 되고 이 시간과 노력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매매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너무 믿지는 말고 나의 발판을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어요. 특히 나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만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애들이 있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류예요. 물론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건조가 있고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는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매매법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경우도 단기도 하고 중기도 하고 장기도 하고 야 단타는 무조건 안 좋아 하지 마. 무조건 중장기가 답이야. 아니야 중장기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단타가 맞아.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주식시장에 있어서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축구 기술만 보더라도 수영 기술만 보더라도 음식 기술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토마토로 요리 한번 해보세요. 50명한테 요리사한테 주면 50명의 요리사가 다 똑같은 토마토 요리를 낼까? 수십 가지의 요리가 나올 거 아니야. 요리사들의 성격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현상을 보고 요리하는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의 매매법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거기 중에서 맞는 거를 내가 찾아서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나를 믿고 가는 자세, 저를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마인드로 하시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주식은 어느 순간 잘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본인이 또 모르게 스스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전문가가 돼야 되나요? 주식이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될 수는 없어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모든 인생사 다 안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20년 넘었으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왜냐? 이쪽 바닥은 뭐가 이렇게 맨날 바뀌어. 야 요리사들 뭐 우리가 전문 셰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유명한 셰프들 요리사들 보면 그 사람들은 전문 요리사들이지.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놀아? 아니지. 자기 일을 또 하면서 새로운 요리법을 계속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느 순간 어디 세계에서 어떤 요리법이 나오게 되면 또 자기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요리 전문가이면서 전문가가 아닌 게 이 세계에 내가 봤을 때 룰인 것 같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맨날 뉴스도 봐야 되고 주식시장도 봐야 되고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파헤쳐야 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은 내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주식시장 입문을 했으면 뭐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둥바둥 한번 해보자고요. 하다 보면 뭐 좋은 결과 언젠가 나오지 않겠어요? 뭐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를 하고 언제까지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데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여하나 다 희노애락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